안녕하십니까.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서 이화영이가 이제 그 기피 신청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수원지법에 그 신진우는 11부입니다. 기피 신청을 하니까 이제 그 13부에서 이제 그 박정호 부장판사가 이화영의 기피 신청을 기각을 했다. 이런 이제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먼저 이제 그 이화영이가 왜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기피 신청을 했을까요? 그거는 이제 옛날에 자기가 신진우한테 완전히 정의 칼로 제대로 한 방 맞았잖아. 신진우 판사한테 9년 6개월 받았으니까. 9년 6개월. 그때 이거 쌍방울이 개인적으로 받은 뇌물 정치 자금이 8년. 그 다음에 이거 북한에 보낸 외교권 관리법만 대북 송금의 뇌물을 빼고 외교권 관리법만 1년 6월. 이미 9년 6개월을 받았다. 근데 이번에 북한에 이제 그 뇌물 800만 불은 이번에 또 이제 배당이 된 거잖아. 이화영하고 김성태하고 이재명이가. 3명이 공범으로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배당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 입장에서는 옛날에 내한테 9년 6개월을 가혹하게 선고했으니 특히 그때 외교권 관리법에 800만 불의 용도가 넣어버렸잖아. 500만 불이 스마트팜이고 300만 불이 이재명 방북비다. 이게 이미 판결문에 나와버리니까 그럼 이게 이번에 신진우한테 받아봤자 재판 어차피 이게 100% 유죄 놓을 거 아니냐. 100% 유죄. 이러니까 이게 나 신진우한테 못 받겠다. 그래서 이게 기피 신청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말이 안 되는 게 이거 어떤 피고인에 대해서 옛날에 불리한 판결했다 해서 그렇게 기피 받아주면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 사유는 없습니다. 기피 신청에. 옛날에 내한테 불리하게 한번 때린 판사니까 나 이번에 그거 못 받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런 명백하게 시간 끌기고 말이 안 되는 사유는 원래는 이제 그 시간을 끊는 게 명백하다. 얼토당토하는 깊이다. 이럴 때는요. 신진우 판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기각해도 됩니다. 왜? 우리 법에 그래 되어 있거든요. 기피 신청에 이유가 없는 게 명백할 때는 바로 그냥 당의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진우 판사는 진짜 꼬투리 안 잡히고 재판 진행 안 하는 FM이거든요. 답답할 정도로 이게 딱 논리대로 법에 정해진 대로 딱 진행을 합니다. 제가 2년 동안 재판을 받았으니 최윤길 의장하고 그때 김만배 씨 있잖아요. 그 진행 과정을 제가 잘 알잖아요. 목소리 한번 높이는 것도 없고 어디 뭐 검사하고 이게 변호사나 말 한마디 언성 높이는 경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딱 이러더라고. 이화영이가 신청하니까 표정 하나 안 바뀌어. 뭐 하긴 마스크 쓰고 있으니 표정도 모르지.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우리가 원칙대로 FM대로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해 보도록 통상적인 기피 신청 절차에 따라 판단하겠습니다. 딱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통상적인 기피 신청 절차라는 게 다른 재판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게 아마 전자 배당할 거예요. 우연히 추첨이나. 그랬더니 그 13부 박정호 판사한테 간 거예요. 박정호 판사가 누구죠? 바로 이게 김혜경을 150만 원 때렸던 그 판사 아닙니까? 둘 다 서울대 후배야. 서울대 후배. 그러니까 평소에 친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뭐 기피 신청 어림도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박정호 부장판사 김혜경에 150 때렸던 판사가 이제 그 이화영의 기피 신청은 이유 없습니다. 이래가 기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화영은 어떻게 한다? 또 이게 그 아마 고등법원에 또 갈 겁니다. 항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어디? 대법원에 재항고. 왜냐하면 이게 그 결정에 대해서 하는 걸 항고라 합니다. 대법원은 재항고. 우리가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면 항소. 그 다음에 그 상고. 판결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 가면 항소. 그 다음에 대법원에 갈 때는 상고. 이렇게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그 판결이 아니고 이런 이제 결정 또는 이게 명령, 재판부의 결정이잖아요. 기피신청 결정.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 재항고. 이렇게 그 불복합니다. 뭐 용어상의 문제인데 그 정도까지 뭐 기피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저희 법률TV다 보니까 제가 정확한 용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게 대법원까지 가면 뭐 한 2달 끌란가? 전에도 이게 끌던데 옛날에도 이화영 기피 신청했죠. 그때도 이게 그 김영태 변호사하고 오가면 난리치고 부인하고 아마 이게 그때도 신진우 부장은 태연했을 겁니다.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뀔 거예요. 뭐라고 이게 지저대도 김영태 막 난리치고 그랬잖아, 부인하고. 근데 이번에 또 했는데
아마 저는 뭐 한두 달 걸려도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재판이 어차피 준비 절차가 12월 17일이거든요. 정확하게. 그러면 이게 그날은 무조건 준비 절차 종결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재판이 1일부터 본격 시작된단 말이에요. 1일부터. 그러면 이게 그 사이에 이화영 건은 할 게 없어요. 왜? 이화영 건 이미 저번에 다 판단했잖아요. 1년 6개월 때릴 때 9년 6개월 할 때 다 판단했잖아요. 그 시간 좀 끌어봤자 이재명 재판만 원래대로 진행하면 되니까 그거는 이게 큰 지장은 없다. 왜? 이화영 건은 더 이상 뭐 심리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럼 이게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게 이재명이도 기피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이재명이 거기 신진우를 피하려고 두 번을 이게 했잖아요. 처음에 한 번은 이제 서울로 보내달라. 서울에 보내가 대장동에 갖다 붙이면 그냥 재판할 것도 없잖아. 끝났잖아. 10년, 20년 걸리니까. 그러니까 서울로 이송을 해달라. 이래가지고 이게 대법원까지 갔잖아요. 대법원까지. 근데 이재명이가 패소했잖아. 한 번. 신진우 피하려고 이재명이가 한 번 실패했죠. 근데 또 이게 이재명 변호인이 10명이거든요. 대북 송금이 제일 많아. 10명이야. 새로 들어온 또 이게 변호사가 판사 출신인데 뭐라 하냐면 수원 법원 내에서 재배당을 해 주십시오. 수원 법원 내에서 재배당을 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 했잖아. 근데 그것도 신진우 부장이 기각. 지금 이게 두 번이나 피하려다가 못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제 한 번 남은 게 기피 신청인데 그 카드는 지금 안 쓰겠지. 지금은 이제 준비 절차 중이니까 지금보다 재판을 이제 좀 하다가 1월 달쯤에 재판하다가 신진우가 내년에 3년 되잖아요. 3년 대가 떠나버리면 할 필요 없지. 근데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1년 더 신진우한테 해라. 이렇게 신진우를 1년 더 남겨놓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 김미리 판사도 4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윤형섭 판사가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할 때요. 그 사법농단 있었잖아요. 그때 6년 동안 한 재판한 것도 있어요. 6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신진우 부장이 1년 더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남으면 그때 가서 이재명이는 한 번 더 써보자. 그때 가서 이제 시간도 끌 겸 기피 신청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재명이가 안 할 자가 아니죠. 신진우 부장에 대해서 한 번 합니다. 아직은 옮길지 안 옮길지 모르고 준비 절차니까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때 되면 저는 신진우 부장이 그때는 신속하게 기각을 시게 돼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심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재배당 요구한 게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재배당 요구했는데 안 받아주는데 또 기피 신청하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앞으로 이재명 측이 어떻게든 신진우 부장 피하려고요. 세 번째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화영에게 두 번 했고요. 근데 그게 안 먹혀서 끝내 대북 송금은 신진우 부장이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거 또 있죠? 법카. 야, 경기도 법카. 참 이게 또 어떻게 4개 재판부를 추첨했는데요. 여기에 또 신진우 부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하고 신진우 부장은 뭐 전생에 엄청난 악연이 있는 것 같아요. 전생에. 지금 보세요. 이화영의 대북 송금, 그러니까 이재명의 재판이 크게 대북 송금하고 이제 법카 2개가 있는데 둘 다 어떻게 똑같은 재판부에, 신진우 재판부에 배당이 됐는가. 이게 참 질긴 악연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신진우 부장이 떠나더라도 그 배석들은 또 있어요. 배석들은 이제 올해 왔기 때문에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 2명은 이제 그대로 있기 때문에 판결문은 또 배석이 쓰잖아요. 배석이. 저는 어떤 형태로든 이게 신진우 재판부라 하거든요. 3명이. 그 재판부가 똘똘 뭉쳐 있습니다. 신진우 부장이 1년 더 있으면 제일 좋고 아니더라도 이게 배석이 판결을 쓰기 때문에 이재명하고 이게 악연은요. 엄청납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번에 이화영한테 선고만 되면 12월 19일이거든요. 그 선고 연기된 3주 이거는 너무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판결문을 완벽하게 의논하고 쓰다 보면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왜? 판결문 자체가 아주 복잡하거든요. 500만 불이나 300만 원 가는 과정이 아주 복잡한데 그러다 보면 신중을 기하다 보면 조금 선고가 늦어질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런 데서 이화영이를 풀어주거나 보석해주거나 이게 아니고요. 어차피 구속 기간 내에서 연장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불안해할 필요 없고요. 제가 따로 이제 전에 방송도 한번 했지만
그 이화영 항소심에서 달라진 게 없어요. 왜? 1심에 나왔던 국정원 직원, 그 다음에 그 뭐 박용철, 그 다음에 김성태장, 이분이 그대로 놓은 거예요. 그대로. 다만 이제 뭐 대북 사학과 한 명 정도가 새롭게 그 항소심에서 나왔지만, 그거는 이제 그 제가 전혀 이게 큰 의미가 없는 이런 게 그 사학과인데 이재명 지지하는 개딸 같은 이런 데 그 사학과 하나가 나왔다. 전혀 그 하동혁 씨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하동혁. 이자가 뭐 북한에 6번 갔다 왔다는 사학과인데 이자가 뭐 리오남이가 그 북한 뭐 필리핀에 온 적이 없다. 리오남이. 그다음에 그 필리핀하고 북한이 미수교 국가인데 어떻게 돈 받아가느냐. 그리고 이게 북한 사람들은 원래 돈 안 받는다. 이런 게 황당무계한 위정을 한 자가 하동혁인데, 이게 그 이재명을 지지하는 개딸이더만, 개딸. 자기는 이재명이 뭐 전혀 지지 안 한다더니 이 정은 외에는 놓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화영의 항소심에 정인 4명 중에 이 사람 빼고는 전부 게 일관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판사도 문재영 부장부터 문주영, 전부 게 괜찮다 했잖아요. 정치판사 없다 했잖아요. 믿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화영이가 12월 19일 날 선고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의 그 대북 선거이 12월 17일 변론 준비 절차가 종결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 맞물리가 1월 달부터 본격 심리하는데 이화영 판결이 그대로 오거든요. 그대로 옵니다. 그러면 이게 1월부터 뭘 심리하느냐? 바로 이게 이화영이가 이재명이한테 보고했냐 안 했냐? 요것만 심리하면 신진우 부장이 빨리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와, 보고한 증거가요. 제가 다시 한번 이게 공장이나 이화영 걸 이게 면밀하게 봤더니 최소 17번이더만. 보고한 게 최소 17번이야, 이화영이가. 왜? 출장 갔다 올 때마다 인터넷으로 결제서를 올리면요. 전자결제를 합니다. 전자결제. 이걸 이재명이가 제일 궁금하니 갔다 오면 클릭해서 번호 결제하는. 이게 클릭을 했는데 안 읽었다. 이게 말이 돼요? 차라리 나 술은 많이 먹는데 음주운전 아니라 우기는 거와 똑같지. 그게 말이 됩니까? 클릭했는데 안 읽었다.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거 전화 통화로 한 것도 많아요. 우리 그 중국에서 술자리 할 때, 그때도 전화 통화, 그때 안부수도 있고 신명섭도 있었어요. 평화협력국의 신명섭, 안부수, 그 다음에 김성태, 그 다음에 북한 송명철에 있고, 이때 전화 통화 바꿔준 거 다 들었잖아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필리핀 마닐라에서도 이화영이가 바꿔주고 계속 통화했고요. 그 다음에 이화영이가 이제 그만둘 때도 또 보고를 했어요. 12월 달에도. 2019년. 이렇게 전화 통화로 보고한 것도 많고, 전자결제를 보니까 그 다음에 또 평화협력국에서 신명섭이가 보고한 것도 많고요. 최소 17번 이상 보고했다고 합니다. 공장에. 이걸 이게 모른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저는 이번에 그 이화영이 기피 신청이 기각된 건 의미가 있다. 왜? 신진우 부장이 계속 이화영이 기피 신청 받아들여지면 다 사건이 반대 이재명 것도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공법이니까. 그 점에서 이재명을 계속 신진우 부장이 하게 된 거와 똑같다는 거죠. 이화영 기피 신청이 기각된 거는. 그 점에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화영이가 항소심에 기각만 되면 그 판결문이 그대로 와서 신진우 부장이 신속하게, 왜?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사건을 훤히 알고 있잖아요. 이화영 걸 2년 2개월 동안 신진우 부장이 2년 2개월 동안 심사했으니까 훤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빨라진단 말이에요. 이재명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렇게 있기 때문에 최소 17번.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바로 이제 12월 중순에 선고되고 준비 절차 종결되면 1일부터 완전히 신속하게 재판은 달린다.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신진우 부장이 아마 이미 9년 6개월 거의 이재명이 90% 이상 잡아난 거예요. 800만 벌의 용도가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잡아난 거예요. 마무리 있고 한 10%인데 그것도 가능하면 좀 신진우 부장이 해가지고 1년만 더 주면 이재명까지 잡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